앱을 읽는 새로운 시선. 신개념 앱 리뷰 박용우의 엎을까 말까 시간입니다. 핫한 앱을 낱낱이 파헤쳐보고 그 저만의 컨설팅 가이드까지 더하는 그런 코너죠. 오늘은 독특한 방식의 SNS 앱을 개발하신 친친이라는 앱인데요. 우리 빅터 칭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빅터 칭 대표님 이력을 보니까요.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지난해 아시아 최대 스타트업 배틀 대회죠. 비런치에서 우승을 하셨는데요. 바로 이 친친앱을 통해서 우승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쟁자들을 물리친 이 친친앱의 우승 비결,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우리 지금 대표님께서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친친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시작했던 이유는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사람들 파도 타서 새로운 사람 많이 구경하는 행동을 봤는데 그런 것을 이제 왜 하고 있는지 이제 많이 분석하면서 새로운 사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다고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비런치에서 이제 친친 가지고 약간 데이팅 서비스로 발표해서 거기 우승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데이팅 서비스로 시작했는데 이제 좀 새로운 사람들이랑 소통할 수가 있는 SNS로 이제 좀 개념을 이제 바꾸고 나가고 있어요. 정말 독특한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그 아는 사람들의 미포모라고 그러죠. 자기를 이렇게 자꾸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데 이건 전혀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 전혀 이렇게 반대의 발상으로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앱만이 갖고 있는 온리원 포인트, 다른 사람들이 다 갖고 있지 못한 우리만의 장점이 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우리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서비스에서 사진 공유할 때, 그냥 음식 사진이든 아니면 셀카를 공유할 때 그냥 편안하게 이제 공유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 보통 페이스북 같은 데에서 공유하게 되면 내 친구가 얘 왜 맨날 페이스북 셀카 올리고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아니면 맨날 이제 음식 사진만 올린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그렇게 공유해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만큼 나에 대한 그런 얘기를 이제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유할 때 편안하게 이제 공유할 수가 있어요. 이제 실제 어떻게 이 앱이 동작하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우리 대표님께서 실제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이 앱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친친에 가입할 때 그럼 친친 사용자 중에 제일 인기 많은 사진을 떠요. 그럼 내가 여기 안에 들어가서 어떤 사진을 구경할 수가 있는데 그분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여기도 이제 그분의 프로필 구경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그분이랑 연결되고 싶다면 이제 좋아요 누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분은 내 프로필 봐서 이제 좋아요 누르지 않으면 연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관심 없는 사람한테 연락이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서로 관심이 있다고 이제 눌러서 이제 메시지 주고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앱 내에서. 아시는 분인가 보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가 사진 올릴 때 누가 내 사진이나 아니면 내 프로필에 좋아요 누르면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 뉴스를 나와서 여기도 이제 그 사람이랑 구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코너가 단순히 이 앱의 리뷰만 하고 끝나는 코너는 아닙니다. 저의 돌직구를 함께 더해서 이 앱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는 그런 저희의 바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조언을 조금 더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기존의 사람들의 상식을 반대쪽으로 가는 앱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신선하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그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거부감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진입장벽을 못 넘어오고 여기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인입된다고 그러나요? 여기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전체적으로 앱이 하고 나서 앱을 오픈하고 나서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도 12,000명 정도, 12,000 다운로드라고 하고 이제 데일리 액티브 유저 자체가 200명 정도? 그런 저조한 수치를 만드는 것 자체는 아주 낯선데 낯선 새로움을 만들고 싶었는데 낯선 부분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또 그걸 자칫 잘못하면은 앱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건 민감한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더보기 버튼을 누른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느닷없이 신고 버튼이 나와요. 이 컨텐츠를 신고하겠느냐.
이 인터페이스 자체에서도 기존에 익숙했던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통념적으로 쓰는 것들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서 당황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의 사람들, 아주 얼굴이 이쁘거나 그 진짜 제대로 된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들만 뭐 그런 사람들 위주로 많은 것들이 몰리지 않나, 그런 부분들 좀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어떤 특정 영역으로다가 사람들의 관심이 몰려가는 것들,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습관지수라는 걸로 이 앱을 평가를 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1년이랑 가까운 시간이 되도록 사람들의 데일리 액티브 유저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수치를 분석해 봤을 때 사람들의 습관이 되는 데는 약간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지수로 따져보면 저는 한 63점 정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37%인가요? 37%는 대표님께서 계속 다른 고민을 하시면서 지금 채워나가고 직관적으로 바꾸고 또 사람들의 어떤 렐러번스, 연관성을 높여서 사람들의 흥미가 이렇게 골고루 분산돼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앱이 되면 더 좋은 방향으로 앱이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일단 우리가 언제나 이제 피드백을 얻는 거 되게 좋아하고, 네네네. 우리도 맨날 이거 만들면서 이제 약간 터널 비전 이제 가지면서 만들고 있으니까 이제 외부 그 의견 받는 것을 이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수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근데 우리가 이 버전 가지고 그 12월 말에 이제 출시해서 이거 출시된 지 약 5주 정도 됐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계속 8주 동안 우리가 이제 유저 수 계속 week over week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엔게이지먼트도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앱을 매일매일 사용하는 사람을 보면 거의 이제 사용자 중에 20% 정도 매일매일 들어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앱 중에 매일 쓰는 앱은 거의 카톡, 페이스북, 뉴스, 네이버, 정말 5개 이상 그렇죠. 되지는 않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수치를 보면 이제 사용자 수가 작은데, 근데 쓰는 사용자가 어느 정도 반응이 괜찮으니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이 박용우의 어플까 말까, 오늘은 신개면 SNS 서비스 친친이라는 앱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스타트업인 만큼 더 기발한 발상으로 좀 더 많은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발전하셔서 이제 성공한 스토리를 가지고 이 자리에 한번 다시 모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피터킨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난 도일의 앱 단서를 찾아라.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난 도일이 찾은 앱 단서는요, 뮤직입니다. 우리 마음을 잔잔하게 위로해주고 또 때로는 온몸을 들썩이게 할 만큼 에너지를 선사하는 바로 이것, 음악이죠. 함께 들으면 더 좋은 이것, 음악입니다. 이번 주에는 기존 음악 스트리밍 앱과 다른 톡톡 튀는 매력을 가진 무료 음악 앱들을 한번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 코난이 추천하는 음악 앱 단서는 바로 유튜브, 라디오, 자작곡입니다. 먼저 유튜브가 단서가 된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저희가 다 아는 사이트긴 한데, 그 파티장에서 한 사람이 듣는 이 음악을 끝까지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추천한 노래를 함께 듣자는 이색적인 발상을 가지고 시작한 스위즐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은 실리콘밸리에서 매년 열리는 비글로벌 행사에서 세계적으로 호평받은 앱이기도 하고요. 그럼 이 앱이 음악 앱과 다른 게 뭘까요? 스위즐은 유튜브의 공개 API를 통해서 유튜브에 있는 곡들만을 모아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 앱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듣고 싶은 음악이 유튜브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음악들을 즐겨 듣는다. 그러면 그 음악들을 뽑아서 제가 제 리스트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앱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용자에서 페이스북이나 또 다른 SNS를 통해서 만든 플레이리스트들을 제가 들을 수도 있고, 또 커멘트를 남길 수가 있는 어떤 소셜 기능을 또 추가를 했기 때문에 아주 재미가 솔솔합니다. 또한 곡마다 분위기, 장르, 상황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또 기능도 있고요. 음악 감상에 유튜브를 접목한 신선한 발상,
한 번쯤은 주목해봐야 되겠죠. 다음은 비트입니다. 아마 40개 채널의 그 라디오를 보유한 이 비트 많이 듣고 계실 텐데요. 라디오에 나오는 곡들은 청취자들이 신청하기도 하지만 방송국 작가들이 선곡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비트도 마찬가지죠. 스위즐이 유튜브에서 곡을 모아서 제공을 한다면 비트 같은 경우는 개인이 채널을 만들 수는 없지만 운영하는 이 비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채널을 제공을 합니다. 재즈, 힙합, 클래식, 80년대 가요, 요즘 뜨는 토토가 같은 어떤 장르에 따라서 채널이 구분됐을 뿐더러 하루의 끝에 엄마 나 썸 타나 봐, 아침 기지개 이런 감성적인 채널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모션, 친구 초대, 접속할 때마다 하트를 제공하는 이런 그 차감되는 형식의 또 재미와 포인트들을 연동해서 들을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앱이 되겠고요. 한국, 우간다, 마카오 이런 나라에서 100위권 안에 지금 음악 카테고리에서 진입을 했고 한국 iOS 카테고리의 5위, 구글 플레이에서 3위, 전 세계 구글 플레이 84위를 지키고 있는 앱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운드 클라우드라는 앱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어라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2007년도 독일 베를린에서 만들어진 유럽계 벤처기업이 제공하는 음악 앱인데요. 이 회사는 앱과 웹을 통해서 음악을 자유롭게 올리고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단 그 곡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든 곡을 그 채널에 올려서 인디 뮤지션들이 그 자기의 자작곡들을 또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상당히 재밌죠. 그래서 사운드 클라우드의 이 통계 수치는 4개 국가의 iOS 카테고리에서 100위권 안에 진입을 했고요. 세계 iOS 다운로드 87위, 그다음에 구글 플레이 다운로드 89위를 현재 랭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최근에 삼성도 밀크뮤직과 네오위즈, 벅스뮤직과 이렇게 연동을 하면서 2015년도에는 음악 앱이 상당히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계적으로 음악 카테고리는 다른 앱들에 비해서 현지 전문 기술이 주도를 하면서 더욱더 강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2014년에는 현지 시장 지식과 전문 기술을 갖춘 음악 서비스들이 대한 수요가 아주 강해질 것으로 보고요. 이런 최고의 아티스트, 인디 음악, 자작곡들이 이 플랫폼에 들어오는 그런 음악 앱들이 뚜렷한 어떤 트렌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앱 세상의 단서를 찾는 저 코난도의 추적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상황별 맞춤 앱을 소개해드리는 코너 아연실색 세상의 이런 앱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명절 스트레스와 지루함을 확 날려줄 아주 재미난 앱들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임무 수행해주실 앱 해결사 블로터의 최호석 기자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상황이 명절을 좀 뻔하게, 좀 즐겁게 해줄 재미난 앱들을 소개해 주실 텐데 첫 번째 어떤 앱인가요? 네, 이렇게 오랜만에 친척들 만나고 그러면 좀 서먹서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미도 없는 TV만 계속 돌려보게 되는데, 그래도 좀 재미있는 TV 프로그램 하나 보고 나면 좀 얘기거리도 되고 그러잖아요. 네. 좀 이렇게 TV 프로그램으로 좀 웃음이 필요한 순간에 좀 이렇게 재미난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TV 예능 프로그램에 좀 재밌는 하이라이트만 딱 모아서 보여주는 요즘 예능이라는 앱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TV 다시 보기와 관련된 앱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네. 이 앱은 예능 프로그램에 집중한 서비스인 것 같아요.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이 앱은 그 공중파 케이블 주요 채널에 한 80여 가지 인기가 많은 예능 프로그램들의 하이라이트만 딱 추려서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주거든요. 메인 화면에서 보면은 주요 예능 프로그램 리스트들을 최신 날짜 순이나 또 시청률 순으로 이렇게 한눈에 보여주니까 요즘 뜨는 예능이 뭔지, 어떤 예능이 인기가 있는지 좀 한눈에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은 게스트를 모아볼 수 있는 기능인데요. 관심 있는 스타 딱 찍어 놓으면은 그 스타가 나오는 방송 그것만 딱 집어서 골라서 볼 수도 있고, 어디에 몇 번 출연했는지 그런 것들 다 확인할 수 있어서 팬들이라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요. 비슷하게 해서 월간 최다 출연 게스트 같은 것들도 보여주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대충 보면은
저도 이렇게 TV를 매달려서 보기가 참 어려운데 요즘 누가 대세인지 이런 것도 좀 알기 좋은 것 같아요. 또 그 밖에도 요일별 프로그램을 모아보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을 즐겨찾기 해놓으면 그 프로그램만 또 따로 집어서 볼 수 있으니까 뭐 이건 명절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도 늘 쓸 수 있는 앱인 것 같고요. 또 요즘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렇게 TV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뭐 크롬 캐스트나 그런 기기들이 있으니까 TV랑 연결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요즘엔 예능 프로그램 워낙 많잖아요. 네. 워낙 많은데 재미난 부분들은 따로 있거든요. 또 그 네. 부분만 쏙쏙 빼서 볼 수 있으니까 또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앱으로 명절을 더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앱은 어떤 앱인가요? 네, 이번에는 좀 명절 스트레스 때문에 방콕 쪽을 자처하는 분들도 좀 계시고 또 뭐 일 때문에 이제 고향에 못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지루함을 달랠 수 있는 앱을 준비했습니다. 뭐 이렇게 아마 나이 어린 친척들이나 뭐 동생들이나 이렇게 세대 차이를 좁히고 싶을 때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인터넷 유머 동영상의 유튜브라고 부르는 몬캐스트입니다. 그렇군요. 이 유머 동영상은 네. 혼자 봐도 재밌지만 같이 보면 더 재밌잖아요. 저도 네. 굉장히 제가 재밌어하는 동영상을 제 동생한테 강요하거든요. 재밌지 않냐고. 그럼 같이 웃고 싶어하는 네. 사람 심리인 것 같습니다. 이 앱을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앱은 뭐 페이스북 구독자가 한 166만 명, 또 카카오 스토리 구독자 165만 명, 뭐 월간 평균 재생횟수 1억 건 이런 엄청난 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유머 SNS 서비스가 있는데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새우똥이라는 서비스예요. 뭐 세상에서 가장 웃긴 동영상이라는 이름인데 이 앱은 이 새우똥을 서비스하는 회사가 만든 앱인데요. 새우똥 외에도 뭐 SNS에 올라오는 인기 유머 동영상들 모아서 간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가장 핫한 인기 동영상을 모아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뭐 유머나 연애, 뭐 음악, 뭐 요새 인기 있는 꿀팁, 뭐 뷰티 이런 뭐 다양한 주제의 채널들이 갖춰져 있어갖고 취향에 맞게 좀 원하는 영상들을 선택해서 볼 수도 있고요. 뭐 남자들의 동영상, 뭐 여자들의 동영상, 뭐 세상에서 가장 소름 돋는 라이브, 뭐 핫 아이돌 같은 요즘 뜨는 이렇게 동영상 주제들이 채널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도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앱 개발사가 직접 제작한 영상들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뭐 취업 합격 전화를 받은 여학생이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저 합격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뭐 얘기했을 때 네. 주변에 이제 어떤 반응을 비칠까 약간 이제 몰래카메라 같은 거죠.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 갖고 한 영상 하나로 20만 건 조회수가 일어날 정도로 좀 대중화되고 많이 보시는 앱이에요. 좀 전반적으로 재밌는 유머 동영상 같은 것들을 뭐 일일이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보여주는 그런 재미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영상을 보여주는 앱들이 늘 이제 지적받는 부분이 이제 저작권에 대한 부분인데요. 뭐 어떤 부분은 또 해결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아직도 계속 저작권 해결 못하고 이렇게 무단으로 갖다 쓰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은 잘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편하게 마음 편하게 좀 보고 싶거든요. 이런 것들은. 네. 그 저작권 부분은 좀 해결을 하고 앱을 좀 번창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합격했어요라는 동영상 봤거든요. 보셨어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동영상을 보고 굉장히 흐뭇했는데 이 직접 제작한 유머 동영상이라서 그런지 더 재밌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명절뿐만 아니라 또 바쁜 일상 속에서 웃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원석 기자님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엔 최신 IT 제품을 만나보는 순서죠. 권명관 기자의 구관이 명관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IT 동아의 권명관 기자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첨단 스마트 제품을 갖고 오셨나요? 네. 자, 첨단 제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제 옆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처럼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나? 도어록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도어록 제품을 과연 첨단 제품이라고 봐야 되느냐? 당연히 그럴 수 아니겠죠. 있죠. 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실생활에서 항상 저희들이 자주 많이 사용하는 도어록. 글쎄요, 뭐 굳이 첨단 제품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게 뭐 사람이 없이 운전을 할 수 있는 무인 자동차가 첨단 자동차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첨단 기술은 실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에 조그만의 어떤 편의성만 준다면 바로 그게 첨단 기술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도어록은 뭐 되게 간단한 건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갖다 대면 열립니다. 스마트폰이죠. 뭐 제가 지금 키를 입력하지도 않았고 어떤 뭐 카드를 갖다 대지도 않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문이 열린다라는 개념이죠. 최근에 뭐 교통카드나 이런 것들도 뭐 NFC 그리고 카드 충전, 선불카드 충전 이런 것들도 NFC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NFC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스마트폰 안에 일단 활용성, 그러니까 상용하기가 좀 편하다라고 하고요. 최근에 나온 스마트폰들은 대부분 NFC 기능을 다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도 NFC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 하나, 키나 이런 어떤 비밀번호, 시크릿이 관련돼 있는 것들은 인증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네. 사실 이게 아무나 갔다 와서 그냥 이거 문 열어버리면 우리 집 그냥 다 열린다.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죠. 네. 그래서 이 앱이 있습니다. 모바일 키 서비스라는 앱이에요. 이 앱에서 제가 한번 로그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메뉴가 나옵니다. 화면이 도어록 키 예쁘네요. 관리, 네. 출입 이력, 모바일 키 발급 이력, 블랙리스트 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밑에 이 도어록 관리 기능인데요. 도어록 관리 기능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 도어록에 모바일 키를 한번 내려받아야 된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바로 그 모바일 키를 내려받을 수 있는 어떤 그 관리창과 그리고 모바일 키 발급 이력, 그러니까 어떤 모바일 키를 내려받았느냐 하는 어떤 그런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게 출입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누가 어떻게 몇 시에 한번 왔다 갔다 했나, 문을 열고 닫았나라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 그리고 정말 재밌는 기능이 또 블랙리스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모바일 키에 대해서 접근을 차단한다라는 어떤 그런 기능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리 갖다 대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네, 남편 못 들어오게 하는데 아주 최고의. 평소에 그 대표님이 술을 자주 드신다면 우리 집사람이 더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찾아옵니다. 바로 그런 기능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근데 저는 이 앱을 설치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인증 절차예요. 지금 당장은 이렇게 해서 갖다 대면 열리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열게 하기 위한 그 전 단계의 과정이 조금은 복잡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이 키라는 게 집의 열쇠라는 건 중요한 수단입니다. 보호되어야 하는 수단이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된다면 좀 더 괜찮은 기능이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을 네, 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첨단 도어록 문을 여는 장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네.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게 잘못하면 옥상옥이 되겠구나. 이 편하자고 만들었던 것들 자체가 네. 잘못하면 오히려 더 불편을 끼치는 저기도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저게 주수단은 아니고 보조수단. 뭐 키를 분실했다거나 이럴 때 집에 밖에 계신 분이 어떤 그 핵심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 네. 모바일 키를 발급해서 핸드폰을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오게 한다거나 그런 보조수단으로서는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이게 주수단으로서는 아직까지 보완된 점도 많고 또 그다음에 어떤 등록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해서 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쓰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권 기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좀 약간 유사한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요 도어락 자체의 제품 측면으로만 본다면 뭐 만족합니다. 상당히 뭐 여러 가지 기능들도 있고 뭐 한밤중에 늦게 들어갔을 때 아까 전에 막 누르면 삑삑 소리 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깰 수도 있으니까 에티켓 모드라 그래서 손바닥으로 좀 이렇게 3초 동안 가리고 있으면 소리를 안 내고 들어가는 그런 기능들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 자체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제품의 부가 기능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그 부가 기능이 은근히 사용하는 게 좀 힘들다라는 점이 좀 상당히 좀 아쉬웠고요. 한 가지 단점은 현재 이 게이트맨은 KT 스마트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한정적이네요. 네, 저는 못 쓸 것 같기도 하고, 네, 아직은. 네. 아직은. 저희 집은 식구가 통신사가 다르기 때문에
못 쓸 것 같아요. 네. 통합해야겠네요. 네. 한 가지 또 그 아이폰은 아직까지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만 사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제약 자체가 많네요. 어떤 상징적인 제품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뭐 맞습니다. 실상에 이렇게 좀 직접 또 쓰기에는 아직은 문제가 있는 그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바로 그 부분이 있었죠. 스마트 홈, 그 실생활에 들어왔던 기술이 저는 첨단 기술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네. 그런 어떤 시초의 제품이라고 보여져요. 스마트 홈은 아직까지는 완성돼 있는 상황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진짜 스마트폰으로 집에 있는 냉장고를 뭐 구동시킨다라든지 뭐 집에 있는 밥솥을 움직인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시도를 하는 과정에 있는 제품으로서는 참 칭찬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스마트폰으로 집안을 제어하는 IoT,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그러죠. 이런 제품들이 점점 우리 생활을 바꿀 텐데요.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 습관을 바꾸기도 할 거고 정말 우리 많은 것들이 바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아주 좋은 제품, 우리 생활이 어떻게 바뀔지 어떤 그런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제품을 소개해 주신 우리 권명광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손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나요? 스마트폰을 볼 때,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상을 만날 때도 손을 많이 쓰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그 손을 스마트폰에서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의 가족,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분들을 토닥거리면서 여러분의 손을 쓰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번 명절에는요, 가까운 가족들에게 이러한 다정한 손길 꼭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설 연휴 정말 풍성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손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세상 소식 다채롭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